본격적으로. 그렇다면 개념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념학습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봐요. 보시면 개념 이해 단계가 있고, 개념 응용 단계가 있고, 그리고 개념 확장 단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잘해야 아이들이 개념이 거의 완성된다고 저는 보는데, 개념 이해 단계는 뭐냐면요,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아시죠? 아까 얘기했던 1, 2, 3, 4, 5, 6은 자연수야, 그죠? 아니면 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그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는 두 밑각이 같아. 이런 걸 배우는 게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배워왔는데 그걸만 배워가지고는 바로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걸 아이들이 전부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문제를 풀죠. 문제를 풀어요. 예를 들면 교과서가 교수님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교과서에 보면 이제 수화 익힘책이라는 교재가 있죠. 예, 그게 뭐냐면 무엇을 익힌 책이죠? 그게 개념을 익힌 책입니다. 개념을 익힌 책. 그래서 근데 문제로만 돼 있죠.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그 해당되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익히고 이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정도 수준에 하는 게 바로 개념 이해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 교과서만 잘 해도 개념 이해 단계까지는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아이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개념을 좀 더 깊게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보시는 것처럼 개념 응용, 이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 뭐냐면 앞에서 이해한 개념을 갖고 문제에다 적용하고 응용시키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내가 방금 이해한 개념을 갖고 문제에 적용하고 응용시키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개념이 좀 더 다져집니다. 그런 과정이 개념 응용 과정이에요. 개념 응용 과정.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나면 완료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개념 확장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내가 배웠던 개념을 이해를 했어. 내가 배웠던 개념을 응용하고 적용해서 다졌어. 그 다음에 그 개념 말고 이 개념 외에 내가 이전에 배웠던 개념을 연결시켜서 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배웠던 개념을 깊게 들어가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된 걸로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아이들이 개념이 좀 더 확장돼요. 내가 배웠던 개념 외에 이전 개념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보다 좀 더 깊은 개념을 아이들이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게 개념 확장인데, 그런 관련된 문제들을 또 아이들이 훈련을 좀 해줘야 개념이 또 확장돼요. 그래서 개념 이해라는 단계 충분히 하고, 충분히 된 아이들이 개념 응용 단계에서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 확장 단계까지 잘 한 아이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개념 학습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좀 답답해하죠. 왜냐하면 개념 확장의 단계의 문제들이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어머니 좋아하시는 책들이죠. 최상위 수학에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보통 그러죠. 아니, 우리 아이는 최상위 수학 근처도 못 갔는데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중학교 가면 개념 학습 제대로 안 된 거냐라고 실망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요게 두 개까지만 해도 개념 학습이 거의 됐다고 보시면 돼요. 요걸 보통 저희가 심학습이라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개념 이해를 단계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개념 응용을 하기 위한 어떤 참고되는 문제집을 충분하게 한 아이들이라면 중학교 가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잘합니다. 가장 큰 중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뭐냐면요, 개념 이해 단계도 어설프게 하고, 개념 응용도 어설프게 하고, 개념 확장도 어설프게 하는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문제가 돼요. 그런 아이들 많이 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최상위를 계속 한다고 했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중1 가서, 아니면 길게 중2 가서 성적이 많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최상위 수학 관련된 문제들은 풀었지만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워서 푼 거지 개념을 잘 이해해서 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저 3단계까지 안 가도 좋으니 한 단계라도 제대로 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보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개념 이해 단계에서 해야 되는 개념이 뭐고, 개념 응용해서 해야 되는 개념이 뭐고, 확장이 뭐지 좀 헷갈릴 때 제가 예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잘 아시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모르시면 없으시죠? 근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만 안다고 해서 개념이 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공식을 외운 거죠. 공식 외우는 개념은 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들어온 거죠? 평행사변형이 들어온 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를 나누기 2 한 거니까. 근데 평행사변형의 공식은 어디서 나온 거죠? 직사각형에서 온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구하기 전에, 알기 전에 직사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까지 이어진다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완벽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아는 개념 이해예요.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에서 하나 더 있죠. 높이가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높이가 밖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두 가지 형태의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직사각형 평행삼각형 이어지는 넓이도 아는 형태가 삼각형 넓이에서 배우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파트. 여기까지가 아까 제가 했던 개념 이해 단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고 나서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죠. 개념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 풀면서 이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아이들이 그 단계를 마스터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자, 두 개의 선이 평행선이에요. 평행선이라고 그러면 자, 요 밑변하고 밑변이 똑같은 삼각형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리고 까만색 넓이가 다 어떻죠? 같죠? 예, 같다라고 알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개념 응용 파트에서 보통 확인돼요. 그래서 요런 관련된 문제로 보통 그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 문제에 해당된 거 풀면서 아, 이렇게 밑변이 같으니까 높이가 다 위치가 바뀌어도 같구나라는 개념을 압니다. 예, 이렇게 정도 하는 게 개념 응용. 예. 여기 알고 나면 이제 그다음 하나가 더 하는데 이제 개념 확장에서 다뤄지는 게 보통 자,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 있죠? 예, 여기서 기역에서 자, 니은 디귿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니은 리을 디귿이 길이가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뭘 아냐? 기역 니은 리을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 넓이가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요렇게 지금 저게 두 개 있는 개념 이해, 요게 있는 개념 응용, 요렇게 있는 개념 확장, 이 세 가지 파트를 단계별로 탁탁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예. 요렇게 해서 이제 개념 이해부터 개념 확장인데 요걸 제가 이제 문제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문제니까 또 맞춰보세요. 이제 문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자,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요. 자, 네모는 얼마일까요? 예, 얼마죠? 자, 앞에 삼각형이 얼마니까 뒤에 거는 7인가요? 6인가요? 네. 14죠. 14. 예, 어저께 제가 7로 잘못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개념 학습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 폐단입니다. 제가 어릴 때 했던 14죠. 그죠? 예. 아까 얘기했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그 형태 두 개를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는 거 아이들이. 이게 개념 이해 단계에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런 걸로 구성된 문제집 푸는 게 개념 이해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건데요. 자,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더하기 윗변 그다음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요걸 하려면 기역 니은을 알아야 돼요. 기역 니은. 자, 기역 니은 어떻게 할까요? 자, 기역 니은이 몇 센치일까요? 기역 니은. 문제가 기역 니은 몇 센치일까요? 자, 요걸 하려면 기역 디귿 리을 삼각형을 활용해야죠. 기역 디귿 리을 삼각형은 기역 디귿 26cm를 밑변 놓고 5cm 높이 놓으면 나오죠. 65. 그러니까 그거 삼각형을 또 다른 방법 구할 수 있죠. 넓이를. 기역 리을을 밑변 놓으면 기역 니은이 높이가 되죠. 그래서 기역 니은은 몇 되나요? 10이죠. 10.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 두 개 나오는 저 문제와 다르죠. 개념은 비슷한데, 그죠? 요게 이제 응용으로 보시면 돼요. 응용. 이혜선님 10 맞추셨네요. 아까부터 많이 맞추시는 것 같은데. 어제 들어오신 분 아니죠? 예. 자, 마지막 개념 확장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사다리꼴 넓이가 228제곱센티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럴 때 기역 미음하고 미음 디귿의 길이가 같아요. 기역 미음하고 미음 디귿의 길이가 같다는 조건이 나와요. 그랬을 때 초록색을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어렵죠? 자, 이거를 알려면 아까 제가 바로 전 페이지에 얘기했던 그 개념 확장을 알면 돼요. 자, 기역 미음 디귿이 똑같다는 거는 삼각형 기역 미음 리을하고 리을 미음 디귿이 같다는 거를 아이들이 알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그렇게 알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역 니은도 구하고 이렇게 푸는 문제거든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세 번째는 저 그림의 문제를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어렵네 했다가 저 문제를 못 풀어서 해설을 보고 이렇게 아이들이 아 하고 이해하고 나면 또 비슷한 문제를 내면 풀어요. 예. 그 계속 비슷한 문제를 풀죠. 나중에 되면 이 해당되는 개념을 이해하고 푼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문제를 외워서 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를 풀더라도 거기서 요구하는 개념을 제대로 아이들이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가 기본에서 나온 저희 디딤돌의 기본책, 그죠? 두 번째 문제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책일 텐데 응용. 세 번째는 가장 사랑하신 책 최상위 쪽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가 또 디딤돌이다 보니까 디딤돌 교재로 어떻게 커리를 좀 짜서 우리 교수님 엄마표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돌파를 하셔야 되니까 짜서 하면 좋은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개 스텝이 있습니다. 개념 이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언제 하시냐면 내년도 이제 1학기 준비하시죠. 1학기 준비할 때 겨울방학 때 보통 하시는 거죠. 겨울방학 때. 자, 개념 이해는 교과서로 충분하긴 한데 겨울방학 때 교과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문제집으로 이제 시작하시는데 일단 개념 이해 교재는요. 개념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문제들이 많은 문제 말고 방금 이해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별 문제들로 잘 구성되어 있는 문제집 봐요. 그게 디딤돌에 있는 원리와 기본입니다. 원리와 기본. 두 개 차이는요. 원리 같은 경우는 개념 이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한 90% 이상 배치된 거고요. 기본 같은 경우는 개념 이해 문제도 한 70이지만 개념 응용 문제가 30%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차이가 있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선택해 상관없어요. 어떤 거 선택해 상관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수준 아니요 성취 속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원리로 하시든 기본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개념 이해를 하는 구간이 있죠. 이때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교재 하시면 안 돼요. 엄마들이 보면 대부분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하시지만 제가 보면 약간 주관적인 성향이 있어요. 예. 엄마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아이 수준보다요 약간 한 20%더 낮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아이는 기본 충분해요 라는 것보다 좀 낮은 교재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첫 교재 이 선행이 아주 개념 이해를 위한 그 첫 교재는 어쨌든 아이들이 수행이 한 7, 80 정도 나오는 그런 책으로 고른 게 좋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개념 이해라는 걸 충분히 했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개념 응용 교재인데 이게 저희가 보시면 문제 유형과 응용이 있습니다. 두 개 수준은 비슷한데 약간 구성이 차이 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개념을 응용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이 한 60, 70% 들어가 있고 개념 이해를 위한 문제가 30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첫 교재를 가지고 문제 유형과 응용을 가지고 개념 이해를 위한 방학 때 하기에는 어렵겠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개 교재는 첫 교재로 하는 거는 좀 지향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날이 있어요. 지금 현재 최상위 수학을 잘 푼 아이들 있죠. 잘 푼 아이들은 엄마들이 욕심나서 방학 때 응용할까 했다가 방금 제 얘기 듣고 응용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 기본이나 원리 하려니까 너무 쉬워. 시적으로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잘해.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나온 교재가 저희가 이렇게 섞어놓은 교재. 기본 플러스 영, 기본 플러스 응용. 앞에 거는 줄여서 기유, 뒤에 거 기응. 요 두 가지 교재는 뭐냐면요. 개념이 해당되는 게 한 절반, 개념 응용에 해당하는 게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개념 이해를 위한 첫 교재를 응용보다는 아니면 기본보다는 기응이나 기후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두 개, 기응 응용책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보니까 제가 이래 보니까 첫 교재로 어머님들이 기응을 많이 써요. 기응을 써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교재로 기응 쓰는 아이들은 좀 잘하는 애들이 좋아요. 어떻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아까 있죠 첫 교재를 70, 80 정도 수행을 할 정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형을 써도 할 만한 아이들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원리 기본 중에 선택을 하신 게 좋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첫 교재는 웬만하면 좀 쉬운 걸로 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머님들이 원리와 기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셨잖아요. 했는데 어머님들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개념 이해는 충분히 잘 한 것 같아라고 자신 있게 생각 들면 그 다음 교재는 응용이나 문제 유형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원리와 기본을 했는데 개념 이해가 잘한 것 같은데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 그러면 기형이나 기후 둘 중에 두 번째 교재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원리와 기본을 어중간하게 내가 최상위로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단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념 확장 교재는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최상위 라인, 최상위 S와 최상위 수학 있죠. 요 두 개 수준이 헷갈리시면 많은데 최상위 수학과 최상위 S는 큰 차이는 없어요. 최상위 수학이 체감으로 좀 어려운 거지 실제적으로는 수준은 비슷합니다. 최상위 수학이 100이면 최상위 수학 S는 한 90 정도. 두 개 다 개념 확장을 위한 문제들 구성 책으로 보시면 돼요. 간혹가다 어머님들 그러세요. 최상위 수학 S를 딱 하고 나서 우리 애가 참 잘했어요. 잘했다고 해서 잘했으니까 한 건 더 풀어야지 하면서 최상위 수학 한 건 더 풀어요.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좋아요. 책을 판 입장에서는.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아까 교수님 얘기했던 독서 아니면 좀 더 개념을 혹시나 부족한 걸 없는지 더 채우는 아니면 엄마들과 같이 체험학습하는 그런 게 낫다. 그래서 요 각 단계별로요 한 건씩을만 제대로 푸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저기 세 건 다 해야 돼요? 세 건 다 하면 좋죠. 몇 건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건을 풀어도 개념 이해든 개념 응용이든 개념 학적이든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